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3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거만하다 라는 의미의 만자가 되겠습니다. 이 거만하다 라는 얘기는 거만하다 뿐만이 아니고 게으르다 라는 의미로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거만하다 또는 게으르다 라는 의미의 만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하다 또는 게으르다 라는 의미의 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거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깔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교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건방지기 짝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만불손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건방지고 공손치 못하다 라는 뜻을, 자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났다 또는 본인이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지나친 자신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게을리하다, 완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경사가 심하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속도가 늦다, 느리다, 천천히 진행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고질병적인 이란 뜻이고요.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제 심할 경우에는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생긴 질병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만자가 거만하다 라는 의미의 반대어로는 겸손하다 라는 의미의 겸자로, 그리고 게으르다 라는 만자의 상대어로는 부지런하다 라는 근자를 상대어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박자가 되겠는데요. 누군가를 억누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억누르다 라는 형태의 박자가 되겠습니다. 박해 하면 남을 해롭게 하고 못살게 군다 라는 뜻이고요. 사실 이제 말은 부드럽지만 박해는 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형태의 압박을 얘기합니다. 심한 거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갈을 통해서 상대방의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겁박은 겁을 주어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강박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자극, 압박과는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망상적인 생각에 잡혀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강하게 짓누르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한 이 압박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심리적 부담을 얘기합니다.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필요성이 아주 긴급하고 크다. 그 필요성이 크다. 크게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박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짜가 참진짜입니다. 실제, 거짓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박진감이라고 하는 원래 사전적으로 사실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이 박진감은 사실감과 같은 느낌이라는 사실감각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일이 아주 서스펜스하고 빠른 템포로 진행되다 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고 가정할 때 소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때 손에 땀을 쥐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그 일에 몰입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억누르고 또는 급히 일을 하게끔 몰아붙인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그럽고 여유있다 라는 뜻의 유자를 상대어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선물하다, 주다 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주다 라는 의미지만 이 주다 라는 것이 통상 값없이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주다 라는 뜻인데요. 통상 이 주는 대상이 무료로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사하다 라는 말은 선물하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황제가 주는 선물을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재능을 얘기합니다. 사약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나 왕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시키는 도구로 극독을 약으로 해서 이제 내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사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황제가 무엇인가를 신하에게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선물, 자귀, 이제 자귀는 봉호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영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급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수험생이죠. 패스한 수험생들에게 임금이나 황제가 주는 종이꽃처럼
꽃을 얘기합니다. 통상 이제 이 금의 환향할 때 그 급제를 하면 이제 옷을 여기서 원래는 이게 금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단 옷이라는 뜻이죠. 그 비단 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종이로 만든 꽃을 가슴이나 머리에 이제 관처럼 쓰고 가슴에 달거나 관처럼 쓰고 이제 그 고향으로 가면 그 고향에 이제 그 주민들이 쭉 나와서 박수 쳐서 이제 그 퍼레이드를 벌이고 했었죠.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사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화자가 빠졌네요. 예, 어사화 화로 바꿔주세요. 사액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나 황제가 내린 현판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사액은 그 서원이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사교육기관이죠. 그 사교육기관인 그 서원에 임금이 그 큰 공로를 했거나 또는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했을 때 현판을 내려줬죠. 그런 서원을 우리가 사액서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주다라는 의미의 사자의 반대어로는 받다라는 의미의 수자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각각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글 속에서 한자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어가 파생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